평택을 재선거가 생각보다 이상하게 커지고 있어요. 원래 재선거면 지역 얘기가 중심이어야 하잖아요. 교통은 어떻게 할 거냐, 산업단지는 어떻게 키울 거냐, 주거 문제, 출퇴근 문제 이런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뉴스 흐름을 보면 평택 이야기는 뒤로 가고 조국이 되냐 안 되냐, 김용남이 민주당 표를 가냐, 요이동이 어부지 얻냐 이 얘기가 앞에 서 있어요. 이건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게 된 거죠. 평택 시민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뽑는다며 근데 왜 중앙정치 선수들이 와서 자기들 게임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걸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의 바른정치연구소입니다. 이번 평택을 재선거에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 요이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진보당 김재현 후보,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가 나왔어요. 겉으로는 오자구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단순합니다. 민주당은 김용남을 살려야 하죠. 조국혁신당은 조국을 살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틈에서 요이동을 띄워야 하죠. 여기에 황교안 후보가 보수표 일부를 건드리고 김재현 후보가 진보표 일부를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선거는 후보가 5명이라 복잡한 게 아니라 각 진영의 계산이 너무 노골적으로 겹쳐 있어서 복잡한 겁니다. 가장 먼저 조국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조국 후보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요. 출마 자체가 뉴스가 됐죠. 카메라가 따라붙고 지지층도 확실해요. 이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이번 선거에서 평택이 조국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뭐냐. 여기서 승부가 갈리는 거죠. 조국 후보가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는 것, 윤석열 정권과 부딪혀온 정치인이라는 것, 민주진영 진보 안에서 강한 팬덤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 이건 이미 설명이 끝난 이야기죠. 새로 설득해야 할 건 그게 아니에요. 평택 시민 입장에서 중요한 건 조국의 지난 서사가 아니라 평택의 다음 4년이겠죠. 여기서 조국 후보가 계속 중앙정치 언어로만 말하면 한계가 생기겠죠. 검찰 개혁하겠습니다. 민주진보를 키우겠습니다. 정치 개혁하겠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평택 유권자는 한 번 더 묻게 되는 거죠. 그건 국회 가서 할 얘기고 우리 동네에서는 뭘 할 건데. 평택은 지금 그냥 상징 하나 세우면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산업단지, 평택항, 미군기지, 교통망, 주거 문제까지 생활 현안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죠. 여기서 후보가 너무 큰 이야기만 하면 유권자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평택을 위해 나온 건가? 평택을 통해 국회로 돌아가려는 건가? 이 인식이 생기면 조국 후보에게는 위험할 겁니다. 조국이라는 이름은 선거 초반에 사람을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투표장 앞에서는 결국 다른 질문이 남는 거죠. 선거 끝나고도 평택을 볼 사람인가? 국회에 가면 평택 이름을 먼저 꺼낼 사람인가? 조국 후보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조국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평택이라는 지역을 가려버릴 수 있는 거죠. 이걸 설득해야겠죠. 김용남 후보를 보면요. 김용남 후보는 민주당 공천장을 받았죠. 이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정당의 힘은 커지죠. 처음에는 후보 개인의 이야기, 논란, 이미지, 화제성이 중요해 보이지만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결국 많은 유권자가 정당과 당선 가능성을 같이 보는 거죠. 민주당 지도부가 김용남 후보를 강하게 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헛갈리지 마라. 민주당 후보는 김용남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이 신호가 커요. 조국 후보가 아무리 상징성이 있어도 막판에 이런 계산이 작동할 수 있죠. 마음은 조국인데 국민의힘 후보를 막으려면 김용남을 찍어야 하나. 선거판에서 무서운 건 상대의 공격보다 찍어도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죠. 이 분위기가 생기면 열성 지지층은 버티지만 중간에 있는 표는 움직이는 거예요. 김용남 후보는 바로 이걸 노리고 있죠. 나는 민주당 공식 후보이고 여당과 연결돼 있고 실제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김용남 후보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원래 보수정당 쪽에서 정치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일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민주당 후보는 맞는데 정말 민주당 사람처럼 느껴지느냐. 조국 후보가 파고드는 부분도 바로 여기죠. 김용남은 공천장은 받았지만 민주진보의 역사와 정체성은 내가 더 강하다. 나는 윤석열 정권과 싸웠고 검찰 개혁의 상징이고 민주진보 진영을 이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래요. 김용남 후보는 공천장을 들고 싸우고 있고 조국 후보는 상징성을 들고 싸우고 있는 거죠. 공천장이냐 상징성이냐 민주당 간판이냐 조국이라는 브랜드냐. 지금 평택 의뢰의 핵심 충돌은 이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조국 후보 입장에서 마냥 편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보도된 조사에서 김용남 후보가 29%, 조국 후보가 24%, 요이동 후보가 20%로 나왔어요. 김용남 29, 조국 24 숫자만 보면 이거 뭐 엄청 벌어진 거 아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 차이니까요. 다자구도에서는 바람 한 번 불면 흔들릴 수 있는 숫자죠. 그런데 지지율표 하나만 보면 김용남이 조금 앞선 정도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이 김용남 후보 뒤에 확실히 서 있잖아요. 이건 민주당 지지층에게 보내는 신호죠. 우리 후보는 김용남입니다.
이 선거 막판에는 이런 신호가 꽤 크게 작동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막으려면 누구한테 몰아줘야지? 이런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국 후보에게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조국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국 후보의 정치적 상징성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투표장 앞에서는 마음만으로 안 찍는 사람도 많죠. 나는 조국이 좋은데 이게 조국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인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표가 흔들리는 거죠. 반대로 조국 후보가 막판에 치고 올라가서 조국으로도 이길 수 있겠는데 라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판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김영남 후보 쪽 표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남과 조국의 싸움은 단순히 1, 2등 싸움이 아니죠. 누가 더 괜찮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될 사람처럼 보이느냐의 싸움입니다. 민주당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영남 후보에게 계속 당의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조국 후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공천장 받았다고 해서 민주진보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다. 이 말도 먹히는 구석이 있겠죠. 김영남 후보는 민주당 후보지만 정치 이력을 보면 원래 보수 정당 쪽에서 활동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는 이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공천장은 김영남이 받았지만 정치적 선명성은 내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비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평택 시민이 어떻게 볼까요? 아니 우리 동네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니었어? 왜 갑자기 민주진보 정통성 심사장이 됐지? 이런 느낌이 생기면 김영남 후보에게도 조국 후보에게도 좋을 게 없겠죠. 여기서 유의동 후보가 노릴 수 있는 틈이 생기죠. 김영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계속 민주진보의 대표성을 두고 부딪히면 유의동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그 싸움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오히려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어요. 김영남 후보는 민주당의 공천장을 앞세우고 있고 조국 후보는 조국혁신당의 상징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동 후보는 이 둘을 묶어서 중앙 정치의 연장전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유의동 후보에게는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가 서로 정통성을 따질수록 유의동 후보는 지역 대표성이라는 말을 꺼내기 쉬워집니다. 평택을 누가 더 오래 알고 있느냐, 평택 현안을 누가 더 구체적으로 챙길 수 있느냐, 이번 선거가 정당 간 힘 겨루기인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지 이런 방향으로 판을 옮기려 할 거예요. 물론 유의동 후보도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 황교안 후보가 보수 성향표를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견제론이 평택에서 실제 표로 얼마나 이어지느냐, 이 변수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김영남을 밀고 조국혁신당은 조국을 띄우고 그 사이에서 자신은 평택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붙잡는 전략, 이게 성공하면 다자구도에서는 꽤 무서운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표용지 인쇄 문제가 겹치겠죠. 투표용지 인쇄는 그냥 행정 일정처럼 보이지만 선거판에서는 사실상 심리적 마감선에 가까워요. 이름이 투표용지에 올라가고 나면 그 이후의 단일화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후보 사퇴나 단일화 소식을 따라가요. 그런데 모든 유권자가 그렇게까지 챙겨보지는 않죠. 투표장에 들어가서 익숙한 이름이 보이면 그냥 찍을 수 있고 단일화 소식을 들었어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구도에서는 이런 작은 혼선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단일화는 명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너무 늦게 이뤄진 단일화는 정치권 안에서는 극적 타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투표장에서는 이미 반쯤 힘이 빠진 카드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김영남 후보도 조국 후보도 쉽게 물러서기 어렵다는 거죠. 김영남 후보가 물러서면 민주당 공천의 권위가 흔들려요. 집권 여당이 후보를 냈는데 당박 후보에게 길을 비켜주는 모양이 되니까요. 반대로 조국 후보가 물러서면 조국혁신당은 가장 큰 간판을 스스로 접는 그림이 되죠. 조국 후보의 출마 자체가 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카드였는데 중간에 접으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 단일화를 말할 수 있어도 실제로 양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단일화를 통해 이기자는 선거가 아니라 나중에 졌을 때 누구 책임인지 따질 준비를 하는 선거처럼 보일 수 있어요. 범여권 표가 갈라져서 유의동 후보가 이기면 민주당은 조국 후보의 완주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죠. 조국혁신당은 반대로 민주당이 공천을 고집한 결과라고 맞받을 겁니다. 선거 전에는 다들 대의를 말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책임론이죠. 선거 과정에서는 자기들이 옳다고 싸우고 결과가 나쁘면 서로 탓하고 정작 지역에 무엇을 남겼는지는 흐려지는 게 반복되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번 평택을 선거에서 중요한 건 단일화 자체만이 아니에요. 각 후보가 왜 끝까지 가야 하는지, 그 선택이 평택 시민에게 어떤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그걸 제대로 설명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김영남 후보는 민주당 후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당 후보라면 그 힘을 평택 어디에 쓸 건지 보여줘야 하죠. 조국 후보는 정치적 상징성만으로 부족하죠. 그 상징이 평택의 현실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유의동 후보도 지역을 잘 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오래 알았으면 이제 무엇을 바꿀 건지 말해야겠죠. 평택을 선거는 여기서 갈려요. 정당의 계산으로 끝날지 지역의 의제로 남을지 그 차이를 봐야 해요. 그런데 모든 유권자가 그렇게 꼼꼼히 챙겨보지는 않죠. 투표장에 들어갔는데 이름이 보이면 그냥 찍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단일화했다는 뉴스를 못 본 사람도 있고 알고도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뜻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맞춰야죠. 늦으면 명분은 남는데 표는 세겠죠. 결국 자기들끼리 자리 개선하다가 평택은 뒤로 밀린 것 아니냐, 이 인식이 생기면 그 책임은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죠. 김영남 후보도 설명해야 합니다. 여당 후보라는 힘을 평택 어디에 쓸 건지. 조국 후보도 설명해야 하죠. 정치적 상징이 평택의 현실 문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찬가지로 또 유이동 후보도 설명해야 해요. 지역을 안다는 말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평택은 구호 몇 개로 포장하기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평택항이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미군 기지가 있고 신도시와 구도심의 온도 차이도 크죠. 인구는 늘고 교통수요는 커지고 출퇴근 피로도는 쌓이고 있죠. 이런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건 유명 정치인 한 명 초대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국회에서 주민을 대변해 말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걸 통해 평택 예산으로 돌아와야 하고 교통대책으로 돌아와야 하고 지역산업 전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개혁을 말하는 것도 좋아요. 정권 견제를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당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 말들이 평택 시민의 생활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건 그냥 선거용 단기 멘트죠. 저는 이번 평택을 선거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봐요. 조국이냐, 김용남이냐, 요이동이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후보들이 평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죠. 표밭으로 보는지, 복귀 무대로 보는지, 정당 간 힘겨루기의 경기장으로 보는지, 아니면 실제로 책임져야 할 지역으로 보는지, 우리 유권자는 그걸 봐야 하겠죠. 선거 때만 되면 정당은 유권자를 숫자로 계산합니다. 민주당 표, 조국표, 국민의힘 표, 보수표, 진보표. 그런데 투표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표가 아니라 생활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도로에서 막히고 아이 학교 보내고 병원 예약 잡고 생활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은 당선되면 국회로 가지만 시민은 다음날도 평택에서 살겠죠. 이 차이를 모르면 정치는 선거 때만 요란하고 시민들의 생활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들에게 묻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평택을 이용하려 온 겁니까? 아니면 평택에 답하러 온 겁니까? 김용남 후보가 됐든 조국 후보가 됐든 유이동 후보가 됐든 평택을 자기 정치의 무대로만 쓰는 순간 우리 시민들은 알아차릴 겁니다. 반대로 누가 됐든 평택의 문제를 자기 정치의 중심에 놓는다면 그 후보는 평가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큰 이름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책임지는 바른 태도겠죠. 큰 정당보다 중요한 건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죠. 큰 구호보다 중요한 건 작은 생활을 실제로 바꾸는 능력이고요. 이번 평택을 재선거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드러나는 건 있죠. 각 후보가 평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유권자는 그걸 보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 정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색깔이 아니라 바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수의 바른정치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